지기현 판사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잠깐. 지기현 판사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네. 중앙지법인가요? 거기서는 뭐 네. 실체적인 예보가 없으니까 뭐 일단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지금 속보가 대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실에서 확인 중이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대법이 일정 부분 좀 그래도 진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 민주당의 법사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네. 또 다양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중앙지방법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추상적인 의혹제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 자체가 정말 사법부의 신뢰도에 심각한 또 네. 타격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 출신들께서 수많은 제보를 받고 맞아요.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제보에 따라서 그냥 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차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특정됐을 때 그러니까 네. 접대 장소가 특정되고 네. 또 향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이 가고 네. 그리고 현장 사진까지도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네.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법부가 이렇게 일단 잠시 뭐 물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버티면 뭐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안일한 대응이고요. 우리는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조희대 대법원의 네, 네. 사법 쿠데타를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에 대한 네.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단 두 차례 심리, 졸속 심리를 거쳐서 6만 페이지, 뭐 7만 페이지 7만 페이지 가까운 가까운. 사건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은 졸속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요. 네. 우리 국민은 이재명 후보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그래도 재판관들이 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리하고 사건 기록도 잘 보고 양측의 주장도 다 듣고 그런 검토 작업을 거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관련된 더군다나 내가 어떤 피고인이 됐다거나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 관련된 기록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 결과를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다고 한다면 예. 어느 누가 우리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쿠데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뒤늦게라도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재판 기일이 조금 늦춰지는 이런 대응으로 뒤늦은 대응을 사법부가 하긴 했습니다만 예. 진짜 사법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더 많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일단 중앙지법이 그렇게 추상적인 의혹 제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에서 또 다른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기대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예. 철저한 검증 필요하지 당연히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네. 필요하죠. 그럼 안 더군다나. 하면 네.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재판관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법에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네.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 이게 그냥 네. 말만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진우 의원과 지기현 실제로 친하다, 가까운 사이다, 이런 네. 연수원 동기다 이런 네. 얘기, 연수원 동기라는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게 일종의 캐비넷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지금 현재는 뭐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아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게 검찰의 캐비넷이 예를 들면 네. 이렇게까지 이제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기현이 나를 시간으로 바꿨던 것도 어찌 보면 이 사안이 혹시나 이건 이제 네. 의혹의 차원이에요. 네. 이 사안이 캐비넷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떤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는? 그런 의혹들을 사기에 충분한 정치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 동안에 정치 검찰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압박했던 것들 우리 국민들은 다 다 기억하고 봤죠. 있습니다. 네,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탄압하고 네.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검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캐비닛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요즘에는 뭐 캐비닛보다는 파일에 들어있겠죠. 파일에. 그 파일 안에 네, 들어있겠습니다만 전자 파일에.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떤 정치의 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안 된다. 지규현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그런 판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과 관련된 수많은 재판을. 사람들, 네. 김용현을 비롯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지금 부장 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더군다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이건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네. 뇌물죄와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도덕적인 비판은 물론이고요. 그런 판사가 사법부의 신뢰, 그 재판부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에서 과연 내란 관련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철저하게 앞서 말씀을 저희가 나눈 것처럼 대법원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재판부가 교체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생각을 그리고 갖고 사법부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즉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시간 끌기라든지 네. 대충 뭐 버티면 잊혀지겠지.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거 도저히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되새겨 보면 날짜가 아니라 시간 시간 계산해서 말이죠. 계산해서. 그것도 단 한 차례. 네. 네, 그건 있을 수 말이 없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얘기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